안녕하세요. 만화로 보는 3분 철학 3권 2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강에서는 공리주의가 주제입니다. 이 책에서 그 칸트 윤리학이 나오거든요. 임마누엘 칸트, 아주 멋진 철학자죠. 18세기 철학자죠. 이 칸트가 한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이런 말이 있죠. 하늘에는 반짝이는 별이 있고 나의 가슴엔 도덕률이 있다. 참 멋있죠. 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그래서 하늘에 별이 있는 거는 어때요? 그 인간의 길을 안내해주죠. 그래서 서양에서는, 특히 서양 사람은 유목민족이 시작되죠. 동양은 농경민족에서 시작하지만은, 그죠? 그래서 유목민족은 이동을 해야 돼요. 이동할 때 밤에 이동한다 그래요. 밤에 이동해야지 방향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낮에는 동서남북을 잘 알 수 없잖아요. 그죠? 멀리 가면은 동쪽이 어딘지 몰라요. 근데 별을 보면 알죠. 그래서 별이 하나의 그 기준이에요. 살아야 할 기준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 살아야 될 기준을 또 어디 있다는 거예요? 칸트는 가슴이 있다는 거죠. 우리 가슴에 비춰보면 옳은 게 있잖아요. 아, 오라, 안 오라는 우리 가슴이 알아요. 양심이 아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양심을 중시한 그런 철학자가 이제 칸트예요. 그래서 그 동기, 내가 뭘 하는 거는 어때요? 내 가슴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거죠. 이런 철학자가 이제 칸트이고, 오늘 배우는 공리주의자 벤담 밀은 어때요? 그런 동기보다는 결과를 중시하는 거예요. 어떤 행위가 과연 많은 사람들 행복을 주는가로 보고, 다르죠. 동기를 중시하냐, 결과를 중시하냐. 그래서 이 칸트는 동기를 중시할 철학자예요. 내 안에 도덕률이 있어서 하늘의 별이 있듯이, 그래서 양심 있게 살게 하는 거예요. 이런 시를 한번 읽어보죠. 시, 윤동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예.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시인이죠. 윤동주 시인. 이 시인이 바로 칸트가 얘기하는 가슴의 도덕률이죠. 그래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이게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가슴에 도덕률이 있어서 양심이 있어서 양심대로 살고 싶어요. 누구나. 양심대로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양심에 살고 싶은데 살다 보니까 어때요? 억울한 일도 당하고 또 내 안에 욕심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악하게 되는 거죠. 이 악하게 되는 거는 원래 그 마음 본성을 잃어서 악하게 되는 거지 타고나면 악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악자라는 한자가 버금가는 마음이란 뜻이에요. 버금아자 있고 마음씨와 합쳐서 한자로 악이란 단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윤동주 시인을 좋아하는 것도 우리 안에 그 양심이 이 시를 통해서 이제 밖으로 꽃이 피는 거죠. 이 그 시인이 윤동주 시인은 어때요? 좋은 가문에 태어났죠. 근데 파평윤 씨 아주 명문가에서 태어나고 또 좋은 학교 다녔어요. 그 연세대 전신인 연희전문학교 나왔죠. 그 좋은 가문에서 좋은 대학 나왔어요. 그런 시인이 어때요? 세속적 가치를 누리만 잘 살 수 있었죠. 돈만 바라고 권력 명예 바라고 세속 속물로 살면 잘 살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해요. 양심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양심에 따라서 결국 독립운동의 길로 가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어때요? 그 양심이 깨어나면 어때요?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모든 추구하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양심이 깨어나면.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사랑을 하려면은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은 아무나 하나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아무나 못해요. 왜냐하면 양심이 깨어나야지 돼요. 양심이 깨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랑한다 그러면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이제 그게 지배하게 돼요. 그래서 사랑의 이름으로 폭력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죠? 이 사랑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폭력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윤동주 시인 시를 통해서 인간의 아름다운 본성을 느낄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공리주의를 공부해보죠. 벤담 밀. 이 공리주의, 그러죠. 공리주의가 무슨 뜻인가 보면은 공리,
그러면 일하다, 애쓰다, 닦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그 애쓰고 힘쓰는 게 공이에요. 그 다음에 리는 이익이죠. 이익에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는 유틸리테리즘이에요. 그래서 이 유틸리티를 중시하는 거예요. 유용성이죠. 유용한 거를 중시하는. 유용성은 사용하는 게 가치 있는 거죠. 이익이 되는가를 따지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 쓸모가 있느냐. 그 공리주에서 보는 인간은 어때요? 인간은 쾌락을 추구하고 그 고통을 피한다고 보는 거예요. 이건 맞죠? 원초적인 인간은 그래요. 그 인간도 생명체니까 당연히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추구해요. 이런 인간을 이제 보는 거예요. 이런 인간을 보니까 그 쾌락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쾌락이 유용성인 거예요. 우리가 쓸모가 있고 고통은 쓸모가 없죠. 그래서 이 공리주의자는 인간에게 이익이 되는 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익 뭐야? 쾌락을 높여주는 거예요. 쾌락을 정진시키는 거. 쾌락을 높여주면 좋은 거고 그게 도덕이고 행복으로 보는 거예요. 그 도덕의 기준이 어때요? 행복하게 하느냐로 보는 거예요. 칸트는 어때요? 내 안에 양심이 하라고 하는가를 보는 거고 여기 복리주의는 어때요? 그것이 행복을 정진시키는 결과적으로 행복을 정진했느냐 안 했느냐를 보는 거예요. 다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대표적인 그 공리주의자가 벤담하고 밀인데 좀 달라요, 두 사람이. 벤담은 양적 공리주의 그래요. 양으로 봐요, 쾌락을. 그러니까 이 벤담은 쾌락을 질로 따지지 않아요. 우리가 맛집에 가서 맛있게 먹는 거나 좋은 시를 읽는 거나 좋은 음악을 읽는 거나 쾌락을 수치화시켜 주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게 더 우수한 건 아니라, 우월한 건 아니라 보는 거예요. 뭐, 고상한, 그죠? 뭐, 어떤 예술적인 취향, 이런 것이 맛있는 거 먹는 것보다 더 고귀하다고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수치화시켜 주다 봐요. 그래서 벤담은 그 양적 공리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철학에 의하면 뭐 공공사업을 하잖아요. 집을 짓는다든가 댐을 건설할 때도 이런 관점을 바라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많은 사람이 최대 다수가 최대 행복할까? 이게 이제 공리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적 공리주의 그래요. 이런 관점에서 우리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보면은 공사를 하고 많이 그러잖아요, 그죠? 실제로 이런 철학을 많이 우리 갖고 있죠. 뭐 즐거우면 되지, 오늘 할 즐거우면 되지, 뭐냐 문제냐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다음 미래의 공리주의는 이제 질적 공리주의야. 이 사람은 유명한 말 이런 말 했죠.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 소크라테스가 철학자죠. 멋있는 철학자, 배고픈 철학자가 낫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소크라테스가 갖는 그 쾌락의 질이란 게 있죠. 소크라테스가 그죠? 길 가다가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그냥 서 있었다 그래요. 서 있을 때 그 명상을 하고 깊이 사색을 할 때 그 쾌락의 질은 엄청 높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배부른 돼지가 갖는 쾌락보다 소크라테스가 훨씬 낫다고 보는 거예요. 또 미리 이제 이런 질적 공리주의는 어때요? 예수님 말을 또 통해 볼 수 있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요? 남을 사랑할 때 또 엄청난 그 쾌락이 오죠. 사람은 나만을 위해서 살 때보다도 윤동주 시인을 생각해보죠. 윤동주 시인은 양심에 따라 살아갔어요. 그죠? 내 안에서 그죠? 뜨거운 가슴이 속물적 인간보다는 고귀한 삶을 살아라. 그래서 품 있는 삶, 고귀한 삶을 향해 갔죠. 그렇게 하니까 양심이 꺼나서 사람들을 사랑하게 돼요. 독립운동해서 감옥에서 옥사하셨잖아요. 그렇지만 이분이 어때요? 그 쾌락이라는 게 엄청 높은 쾌락을 누렸을 거예요. 육체는 아프지만은 정신이 갖고는 지복의 철학, 지고의 철학 이런 그 행복을 느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윤동주 시인을 통해서 미래의 생각을 알 수가 있죠. 미래는 바로 그 질적 공리주의. 그거는 그 윤동주 시인이 갔던 길, 이거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공리주의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공리주의, 그죠? 사람이 쾌락을 추구하고, 그런데 어떻게 받아들일 건가? 저는 그 양적 공리주의로 가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그런가 하면은 이 양적 공리주의, 그러면 쾌락인데,
이 낮은 단계 쾌락이 있고 높은 단계 쾌락이 있다 보거든요. 저는 미래의 관점이 옳다고 봐요. 낮은 쾌락은 이제 육체적인 쾌락이에요. 감각적인 자극적 쾌락이죠. 맛있는 먹고 맛있는 그 먹으면서 또 그 누구한테 뭐 그죠? 이렇게 그럴 때 쾌락은 있어요. 그러나 그 쾌락은 밖에서 오는 거거든요. 근데 밖에서 오는 쾌락은 어때요? 밖에서 온 거는 또 나가요. 그리고 맛있는 거 먹으면 쾌락이 높은데 꼭 그만큼 더 불쾌가 와요. 속도 더부룩하고 그죠. 그래서 쾌락, 낮은 차원의 쾌락은 그 지속성이 약해요. 그래서 진정한 행복은 저는 높은 차원의 쾌락이라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경험한 게 있거든요. 제가 직장 생활할 때 고스톱을 많이 쳤어요. 지금은 고스톱을 별로 안 치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이. 근데 고스톱을 이제 치면은 그렇게 기분 좋아요. 고스톱을 치면은 어느 정도 기분 좋은가 하면은 화투장을 한 탁 들었어요. 그 시계를 보니까 밤 2시에요. 탁 치고 보니까 2시 30분이에요. 30분에 훅 갔어요. 그렇게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게 이제 고스톱을 치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엄청난 쾌락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제가.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제가 직장생활 그만두고 이제 여러 가지 시공부도 하고 인문학 공부도 하고 이렇게 이제 살아갔어요. 그렇게 사니까 그 같이 시공부하고 이런 사람들 만나서 대화하면 굉장히 즐거워요. 대화가 깊이가 있죠. 그냥 농담 따먹기 뭐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 내가 그 안에 있었대요. 내 안에 어떤 감성이 폭발한 듯한 그런 기분을 느낄 때 있어요. 이때는 그 과거에 고스톱 칠 때 느끼던 쾌락과 이게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 뒤에 고스톱을 아예 안 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시공부하고 그러면서 인문학하고 그러면서 사람들하고 이게 차원 높은 대화할 때 굉장히 기분 좋아요. 실제로 보면 소크라테스나 공자님, 예수님, 그죠? 석가모니 부처님 전부 다 대화하잖아요. 그 대화할 때 엄청난 그 쾌락이 오죠. 이 쾌락은 그 감각적 쾌락으로는 따를 수가 없어요. 엄청난 쾌락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살아갈 때 낮은 차원의 쾌락만 추구해서 안 된다고 봐요. 그 높은 차원의 쾌락을 가야지 어때요? 그 극한의 쾌락을 보세요. 지복을 누릴 수 있다. 조세 캠벨 씨는 그런 얘기하죠. 지복. 최고의 복이죠. 이 극한의 행복에 이제 도달하려면은 그 낮은 차원의 쾌락은 안 돼요. 그런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울증, 문정희. 겨울 안개, 길고 긴 터널, 모든 것이 무사해서 미친 중년의 오후. 전조등 하나 없는 회색 속을 걸어간다. 가방에는 몇 개의 열쇠가 들어있지만 진실로 갖고 싶은 열쇠는 없다. 기적이란 신의 소유만은 아니었구나. 지나온 하루하루가 모두 기적이었다. 돌아보니 텅 빈 무대 아래 반수면 상태로 끝없이 삐걱이는 의자들. 저기야 진정 내가 지나온 봄의 정원이었던가. 참 시 좋죠. 문정희 시인처럼 이렇게 멋있게 사신 분도 이런 걸 느끼시죠. 그래서 성인이 아닐까요? 그러나 보통 사람보다는 훨씬 더 수준 높게 사셨겠죠. 그런데도 이 시인이 느끼는 건 뭐예요? 모든 것이 무사해서 미친 중년은 오후. 모든 것이 무사하잖아요. 무사하면 행복해야 되거든요. 근데 미친 중년은 오후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그죠? 무사한데. 참 통찰력이 있는 시인이시죠. 왜 이럴까요? 저는 이렇게 된 이유가 쾌락만 추구해서라 봐요. 우리 사회가 쾌락만 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대단한 시인이라고 해서 이 세상에 안 살 수는 없잖아요. 사람들 같이 맛집도 가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시대는 뭐 별 차 없죠. 뛰어난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대다수 사람은 이 시대에 맞게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살다 보니까 쾌락을 추구하다 보니까 어때요? 높은 차로 올라가는 힘이 약해요. 저는 인디안 삶이라든가 지금도 지구에 소수민족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극한의 행복까지 갔다고 봐요. 근데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뭐 시인이나 철학자나 거의 뭐 깊은 행복을 맛보기 힘들다 봐요. 이 동시대에 갖는 그 시대적인 의식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삶이 황폐화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일상의 삶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죠? 무사하고 오늘 무사하잖아요. 아무 일 없고 그러면 깊은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이걸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현대인은.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사회는 막 쾌락만 추구하게 하잖아요.
말초적 쾌락, 그죠? 어디 가도 맛집이 있고, 그죠? 계속 감각적 쾌락을 누려야지 고상한 쾌락, 이런 걸 누리는 문화가 없어요, 우리 사회에. 그런 사람은 정정도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얼마나 돈 있냐 갖고 사람 다 평가해요. 돈으로 쾌락을 찾잖아요. 이런 사회에서는 바로 이 시인처럼 모든 것이 무사해서 미친 중년의 오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은 시인이니까 통찰하죠. 기적이란 신의 소유만은 아니었구나. 지나온 하루하루가 모두 기적이었다. 그죠? 그러니까 삶 하나하나가 기적인데, 우리가 그죠? 마음을 고요히 하고 생각해보면 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엄청 기적 아니에요? 그죠? 팔을 움직이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게 팔이 움직여요, 이거. 그죠? 이거 뭐를 설명하겠어요, 이게. 그죠? 이 세상은 막 경이롭죠. 신비로 가득 차 있죠, 사실은. 그래서 애들 때는 그냥 행복해요. 애들 때 신비로 가득 찼는데, 어른이 되면 어때요? 이제 이성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근데 이 세상은 과학적으로 보이지 않잖아요. 과학으로 보이는 거는 겉에 일부 물질의 모습만 보이지, 물질 배경에 있는 물질 근저에 있는 에너지 파동은 안 보여요. 그건 우리 온몸 느낌을 아는 거죠. 그래서 온몸 느낌을 알 때는 기적인데, 이 세상에 머리로 보면 기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인이 기적이란 신의 소유만 아니었구나. 바로 인간이 느끼는 기적인 거죠. 그래서 지나온 하루하루 모두 기적이었다. 이렇게 시인이 아는 거죠. 그래서 저는 윤동주 시인이 왜 양심에 따라갔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그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가문 태어났으면 그저 이렇게 세상 잘 살 수 있는 데라고 생각하지만, 윤동주 시인은 어때요? 기적을 저는 맛봤다 봐요, 이 시인이. 양심이 깨어나니까 이 사람이 기적을 맛본 거예요. 그러니까 짧게 살아도 엄청난 깊이 있는 인생을 사신 거죠. 그죠? 오래 사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얼마나 깊이 있게 사느냐. 그죠? 공자님이 그랬잖아요.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좋다. 그러니까 도를 들으면 저녁에 하루를 살아도 도를 아는 게 중요한 삶이라는 거죠, 공자님이. 그래서 우리가 그 공리주의를 배우면서 깊은 쾌락으로 가는 그런 삶을 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